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돼지띠 분들에게 각 띠별로 이제 궁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돼지띠 분들 같은 경우에 타고난 사주를 보면 이사, 변동, 직장 이동 이렇게 이제 살면서 변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사유가 생겨서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자주 직장에 이동을 할 수가 있어. 정근을 간다든가. 그래서 이런 돼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관한 인연도 많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일하면서 출장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일의 진행에 있어서 추진력이 강합니다. 머리가 좋고 명석하다. 마음이 유하신 분들이 많죠. 남들을 대할 때 내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단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고 배려하고 넓은 아량을 가졌다.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고 사시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덕을 쌓아 놓으시면 큰 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한 성격에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내 이익보단 다른 사람을 이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편에서 서서 손을 들어주시고 하시다 보면 본인들에게 좋은 끝은 있다고 돌아올 게 더 많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에 있어서 조직이 됐든 내가 사회생활이나 집안에서 어른들과의 이제 의논할 부분이 있다 했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그런 이제 상황에서 꾹꾹 참는 게 아니라 개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참지는 않아요. 정말 아니다 싶을 땐 내가 특별히 이제 이건 아니다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띠 분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힘드시거나 지쳐 있거나 뭔가 일적인 부분이 잘 안 풀리고 계신 돼지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 뭐냐? 이동 변동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뭔가 힐링할 수 있는 생각 자체를 바꾸고 내가 주위의 환경을 좀 바꿔볼 수 있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본인의 운을 바꿀 수 있는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답답하고 좀 우울하고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별로 본인 스스로가 만족이 안 돼. 일이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좀 시간을 내서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가셔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운적인 부분에서 나쁜 운은 제쳐가고 좋은 운이 발복이 될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옵니다. 자, 첫 번째로 돼지띠 분들과 쥐띠 분들의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일을 동조를 하실 때 일에 대한 성취도가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꼭 동업을 하거나 이제 부부관계도 똑같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일을 같이 추진했을 때 그에 대한 성취도가 없을 때 시간만 낭비하고 서로 지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사이도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돼지띠 분들과 쥐띠 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열심히 진취적으로 행하다 보시면 꼭 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일에 대한 성과가 있고 또 본인네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상생의 관계다.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 좋자고 만나서 하는 일인데도 상극이 될 수가 또 있어요. 서로 실패를 맛볼 수가 있지만 돼지띠와 쥐띠가 만났을 때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관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다 잘 되는 그런 관계다.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는데 네가 뭘 할 줄 아는데 이런 식이 아니라 고마워 내가 이만큼이 모자랐는데 너로 인해서 채워졌어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음이 즐거운 거랑 난 쟤랑만 같이 있으면 숨통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이거랑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띠가 만났을 때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매사가 흥이 나고 신바람이 나면 또 그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고, 또 우리 둘이가 좋으면 주위 사람들한테까지도 좋은 영향력이 당연히 가겠죠. 네. 그리고 진취적이 되고 점점 생동감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내 반경이 긍정적인 힘이 발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돼지띠와 소띠가 만났을 때, 돼지띠와 소띠 이 두 관계에서는 돼지띠가 앞장서는 것보다 소띠가 리더하는 게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소띠분이 리더를 하는 대신 돼지띠를 무시하고 너는 이게 모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태클을 거시는 게 아니라 넌 9가지는 잘하는데 요거 하나 모자라지만 충분히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채워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듬어 주시면 돼요. 암만 보석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주위 환경도 따라줘야 되고, 주위에서 이 사람을 못 알아보면 그건 짱돌로 살아남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소띠가 돼지띠에게는 보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띠의 도움을 받는 돼지띠는 어떤 마음을 갖냐? 자존심 같은 건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성공을 하려면 내 모자란 건 인정을 하고, 내가 아쉬운 게 있어도 좀 굽힐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다 보면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채찍질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잘 되자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시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 있으면 서로 더 누리고 또 성공의 길을 걷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급한 맘 먹지 마시고, 시간이 약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모든 걸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계단 가신다고 이 점은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돼지띠와 범띠가 만났을 때, 돼지띠와 범띠는 돼지띠 분이 범띠를 챙겨야 되는 입장이에요. 범띠가 앞장서서 하다 보면 모든 일이 다 깨지게 돼 있어. 왜? 범띠는 내가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줘라 펴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강한데요. 하지만 돼지띠랑 뭔가를 추진하실 때는 범띠 분들이 뒤로 서고 돼지띠 분들이 앞에서 리드하는 게 훨씬 두 분 사이가 오래가고 성공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어떤 입장의 차이예요. 마음먹기가 틀렸는데 쟤는 왜 꼭 지 하자는 대로 해야 되지?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을 먹지 마시고, 서로가 같이 성공하시려면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앞을 서야 됩니다. 나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꼭 제가 저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 앞에 가면 왜 쟤만 더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은 버리십시오. 왜? 내가 꼭 앞에 서가지고 잘난 척하고 나만 잘났다고 남들한테 의시돼봤자 그건 곧 또 가시가 돼서 손가락질이 되고 구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띠 분들, 범띠 분들, 이 두 궁합이 두 띠가 만났을 때는 궁합적으로 돼지띠가 범띠를 챙긴다. 요건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돼지띠와 토끼띠가 만났을 때, 또 이럴 때는 돼지띠가 토끼띠를 또 챙기셔야 돼. 그 각자의 고집이 강하십니다. 내 주관이 뚜렷한 게 있어. 그러면 서로의 의견만 너무 앞세우다 보면 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띠 분들이 토끼띠를 리드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존심만 세우지 마시고 내가 굽힐 줄 알고 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또 아량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생활에선 그렇겠죠.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그럴 거고 부부지간에도 그럴 거고, 그죠? 자식과 부모 간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돼지띠, 토끼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돼지띠라면 토끼띠를 챙겨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되고, 토끼띠 분들은 돼지띠를 대하실 때 시기나 질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돼지띠만 잘 따라가면 모든 게 일이 자연적으로 술술이 풀릴 텐데 쓸데없는 자존심에 내 발등 찍어 후회하실 일은 만드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돼지띠와 용띠, 이 두 띠는 쉽게 생각하면 다 아시겠지만 원진이 꼈죠. 그래서 원진 쌀이 꼈는데 그럼 무조건 안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시끄러운 소리가 자주는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진이 끼고 상충이 끼고 뭐 형살이 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 사람이 알고 있으면 조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 서로도 한 걸음씩 물러서서 양보하고 하다 보면 이 사이도 충분히 뭐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또 보편적으로는 좋았다 나빴다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게 돼 있어. 어떤 날은 좋았다, 어떤 날은 아유 저 꼴 보기 싫어, 좀 내 옆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제 마음의 변사는 많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싫다 하면 사람 숨소리도 싫어, 밥 먹는 것도 싫어. 왜 어머님들 가끔 이제 아버님 싫을 때 아유 저거 내가 차려준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죠. 이렇듯 돼지띠와 용띠는 그렇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복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띠가 돼지띠를 자꾸만 막는 거예요. 돼지띠가 뭐 좀 하려면 용띠가 야, 넌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만 부정적인 기운을 갖다 퍼부니까 돼지띠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고, 용띠를 만나게 되면 뭔가 이제 뒤로 숨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띠와 뱀띠가 만났을 땐 시작이 좋으면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시작만 좋습니다. 어차피 뒤에는 깨지게 돼 있는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에게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지다 보니까 싸움이 빈번해질 수 있는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돼지띠와 말띠가 만났을 때 일의 진행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빈번하다. 그러니까 뭐 오뚜기 인생처럼 돈을 벌긴 벌었어. 근데 다 새나가고 없어. 어디다 쓴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허탈하겠죠? 이런 식의 이제 일에 대한 반복이 계속되다 보니까 서로의 믿음이 깨지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쟤랑 같이 해서 좋은 꼴이 없는데 이제 그만둬야지. 예, 그리고 10번 만날 거 5번으로 줄고 5번이 1번이 되고 연락도 점점 끊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끝판에는 서로를 원망하고 처음에 좋았던 사이는 아예 잊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돼지띠 분들과 말띠 분들이 겉으로는 친한 척을 해도 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원망을 하면서도 겉으로 표현을 못할 수도 있다. 이 둘 사이에는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좋은 말이라도 한 번에서 끝나야지 2-3번 하다 보면 아이고 저거 꼴값도 안 해, 지가 뭔데 나한테 참견질이야, 이런 식의 이제 불만 불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둘 사이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때마다 내뱉고 서로를 채찍질하고 하시면 안 되고 좀 인내심을 갖고 두고 보셔야 될 그런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띠와 양띠가 만났을 때 이 두 사이가 만나서 금전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같이 하시는 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 무조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고, 투자한다고 남들은 떼돈을 벌어도 두 띠가 만나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손해를 보고 서로 원망하게 되는 사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띠와 원숭이띠가 만나면 다행히도 좋습니다. 상생의 관계다. 윈윈.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소한 문제로 물론 다툴 수는 있지만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과, 그리고 나 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왜 쟤를 원망을 하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야 됐어 라고 해도 속으로는 쟤만 봐도 난 즐거운데 나 쟤랑 있으면 좋은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투정을 부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도 만족을 하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믿기 때문에 좀 편하게 대하는 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핀잔을 줘도 민망하지 않은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쟤는 항상 나를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켜줄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삐지지 않을 거야. 이만큼 이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돼지띠와 닭띠가 만났을 때 이 사이는 닭띠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 본인들이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돼지띠분들은 상처를 깊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이에도 말 한마디로 인해 금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닭띠분들 혀 끝에도 칼날이 서 있다. 요거는 명심하시고, 말 한마디 어다르고 아다르기 때문에 말하실 때 이 사람이 들었을 때 상처가 되나 자존심은 안 상할까 한 번쯤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오랫동안 더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좋은 사이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띠와 개띠가 만났을 때는 자, 개띠가 돼지띠를 가로막는 입장이에요. 또 지적질하고 간섭하고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너 못하는 걸 왜 자꾸만 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 자꾸만 돼지띠의 뭔가 잘 될 수도 있는 걸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좌절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을 자꾸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든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도전을 해봐라 라고 하죠. 나쁜 일 아니고 우선은 마음만 먹지 않고 활동 역량을 자꾸만 넓혀가야 돼요. 움츠리고 있다 보면 세월은 가고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띠분들이 돼지띠 발목을 잡고 늘어지니까 이 둘 사이도 그다지 좋은 사이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개띠분들이랑 돼지띠분들이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를 맺었을 땐 개띠분들이 너무 과하면 이게 집착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넌 뭘 먹었니? 어딜 갔다 왔니? 누구 만났니?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 진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다 일일이 보고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무슨 반찬 먹었는지 일일이 다 알아야 되고 정말 이거 피 말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아닌 집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돼지띠 개띠분들이 연애나 부부관계의 인연을 맺을 때는 이것도 참고해서 서로 좀 배려하시면 더 오래 좋은 사이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와 돼지띠가 만났을 때 둘 다 이제 오행으로 따지면 물이죠. 물과 물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 서로 너무 의욕이 앞서서 말로는 솔직히 우리가 뭐 하늘에 별도 따고 뭐 63빌딩도 사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서로 망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 누군가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 두 띠가 만났을 때는 서로의 너무 의욕만 앞서서 서로 망칠 수 있는 그런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마음만 앞서지 말고 계획을 차근차근 짜서 계단 순리적으로만 이행을 하시면 관계도 유지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성공 충분히 할 수 있는 관계다. 다만 너무 급한 마음을 먹지 마시라 이거예요. 남들이 당장 창업을 해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떼돈을 벌었어. 그건 남들 얘기예요. 왜? 그분들은 운도 따라줄 것이며 그만큼의 또 노력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다는 거, 그거 분명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돼지띠와 12띠가 만났을 때 궁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좋은 인연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건 상대방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안 좋은 건 서로 조심하면서 배려하면서 가다 보면 뭐 무슨 살이 꼈다, 이래서 안 좋다 저렇다 해도 인간의 마음가짐만 제대로 잡혀 있다면 서로 충분히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명화당 처녀보살 이 더운 날씨에 밖에서 열심히 또 일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한 분 한 분께 응원의 메시지와 좋은 기운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영화당 처녀보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개묘년 2월달 돼지띠 분들 운세를 준비해 봤습니다. 돼지띠 분들 같은 경우 개묘년의 묘자와 돼지띠의 해자가 합쳐지면 해묘미 삼합이 들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요 자체가 문서라는 게 들어옵니다. 문서에는 좋은 문서도 있겠고 나쁜 문서도 있겠죠. 좋은 문서는 내가 뭐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땅을 산다거나 뭐 사업장을 확장을 한다거나 이전을 한다거나 이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나쁜 문서로는 관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뭐 돈을 빌려준 걸 갚지 못해서 그런 이제 구설 시비수가 꼬이거나 이런 걸로도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문서가 발복이 될지 나쁜 문서가 발복이 될지 그건 이제 살아가는 환경 따라 틀려지고 이제 개개인의 운세마다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돼지띠 분들은 기본적으로 2023년도 개묘년에는 문서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문서를 잡으실 때는 올해 나한테 어느 방향이 좋은지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돼지띠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 안 좋은 방향은 2023년도에 북쪽과 서쪽입니다. 이 방향은 구분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구분을 지시면 돼요. 북쪽, 서쪽. 문서를 잡을 경우 그리고 이사 가시는 방위에도 포함을 시키시면 안 돼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개개인이 또 틀려지니까 그 상세한 부분은 무속인 선생님들과 의논 공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돼지띠 분들 2023년도 오늘 보자면 이분들께도 개묘년 한 해는 평지걸음을 하는 한 해가 되겠죠. 가시밭길이 아니라 평지걸음이야. 이것 또한 이런 이제 칼날 같은 시절에 험난한 시국에 평지걸음 한다는 자체가 그 마음만으로도 기쁘거든요. 그래서 돼지띠 분들 2023년도 개묘년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성급하게만 움직이지 마시고 아는 길도 물어보고 또 우리가 이럴 땐 실수가 남발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를 이루고자 했을 때 이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나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럼 사람이 막 더 마음이 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운기가 좋아질 때 귀인도 발복이 되겠지만 주위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막 꼬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조심도 하셔야 돼요. 정작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또 탈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믿고 옆에서 같이 지인으로 진짜 생각했던 사람이 내 발등을 찍을 수 있다. 요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7년생 정예생 분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 양력 2월 달을 봤을 때 내가 마음에 좀 심란함, 근심 걱정이 생길 수 있는 운은 있어요. 이거는 쓸데없이 만들어내는 근심 걱정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꿈자리가 산란하거나 아니면 뭐 몸이 개운치가 않아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집을 부셨다 빡갔다 혼자서 만약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거기에 이제 심취해 있지 마시고 더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더 좋은 곳에 가서 구경도 하시고 활동성을 좀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나쁜 기운 자체를 또 떨쳐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2월 달은 움직임을 갖고 여행을 하시거나 가족들과 모임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외로운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친구를 만나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경로당도 있고 또 뭐 이제 시간 뭐 가서 운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 혼자만의 시간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셔야 그 외로움이란 거에 지치지 않고 또한 내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만들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이동 변동수가 들어오긴 하는데요. 이동 변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2월 달을 기점으로 했을 때 양력으로 2월 15일 이후에 뭔가의 변화를 갖고 움직이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여기서 여행 가시는 거는 당연히 뭐 서둘러서 가셔도 되고요. 이 후반에 하라는 얘기는
집을 이사를 한다거나 뭐 문서의 이동 변동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2월 15일 이후로 추진을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술을 하신다거나 수술을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 또한 15일 이후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병이 있어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좀 몸수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아서 뭐 어깨가 아파서 시술을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있으신 분들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앞으로 더 안 좋은 게 생길까 또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떼우고 넘어가시는 게 개묘년 한 해에 액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사람이 아프면 병원 가서 얼른 고치는 게 수예요. 가지고 있으면 병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2월달 15일 이후에 시술이나 뭐 수술 이런 것도 추진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59년생 기회생분들 이민년에도 문서의 이동 변동 그 매매가 안 돼서 근심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개묘년으로 돌아들어 양력 2월 달부터는 문서운의 기운이 아주 강승하게 발복이 되기 때문에 내문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헛문서가 되겠죠. 헛문서 나가고 새문서 들어올 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서의 이동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금전으로도 좀 숨통이 트일 일이 있고 그 금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서를 잡게 되고 그리고 개묘년에 문서를 잡으시면 석3년 안에 그 문서가 큰 돈이 돼서 들어올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뭐 선생님 그럼 어느 쪽에 가서 문서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내용은 따로 전화 상담을 신청을 하시거나 방문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회생분들에게는 2023년도에 문서를 명화당 처녀보살은 2개, 3개까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문서가 들어오는 문서의 이동 변동 그리고 헛문서가 나가니까 내 앞으로 된 문서를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문서를 꼭 매매를 해야 된다. 아니면 선생님 임대를 줘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임대도 가능합니다. 임대를 주고 뭐 전세를 주고 이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니까 그것도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월달은 이런 문서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 자,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식간에도 그렇고 내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들 사이에서도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없는 얘기 만들어서 망신수가 뻗치거나 그리고 특히나 남자분들은 여자분을 조심하시고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으로 인한 망신수. 네. 안 하던 짓은 하실 수가 있어. 왜냐, 내가 배부르고 등 따셔지니까 아니면 운기 자체가 인간으로 인한 망신살이 들어오니까 절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눈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가정에 충실하고 애들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쓸데없이 밖에 이제 신경을 쓰실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2월 달은 꼭 기회생분들 더 가정에 충실하시고 내 하는 일에 충실하시고 그러다 보면 운기는 더 좋은 운이 발복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쓸데없는데 눈을 돌리고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다른 사람 챙겨가면서 그렇게 사시다 보면 개묘년에 그 운기가 하락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운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 차이도 있겠지만 그 운의 흐름을 얼마나 잘 타는지 그리고 그 환경을 얼마나 잘 조성을 하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생분들 명화당 처녀보살이 하는 얘기를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누가 사람을 소개시켜준대. 그러면 절대적으로 반사하십시오. 아셨죠? 그러면 2023년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평탄한 삶이 될 거고 이거를 이제 반사 안 하시고 그걸 다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는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이제 망신수에 시비수에 얼굴에 먹칠하실 일들이 그냥 계속 연이어서 생기실 거예요. 자, 그리고 71년생 신해생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 2월 달을 기점으로 했을 때 내가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뭔가의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부터 당장 내가 얻는다 이것보다 그 3월이 가고 4월이 가고 그리고 상반기에 꾸준히 얻어낼 거에 대한 그런 기운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 놓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한테 신용을 얻어내고 믿음을 얻어내려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월 달은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막 무리가 생기는데 내가 이때 막 경고망동하고
막 잘났다고 막 꼴값 떨고 이러면 그 좋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신혜생분들 같은 경우 본인네들이 진짜 자질이 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이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깨트리지 마시고 2월 한 달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그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2월 달부터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꼭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또 한 자리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진급의 운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기존에 하던 일 말고 새로운 일을 추진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주춤주춤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밥그릇은 다 네 거 내 거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도 다 돈은 벌어져요. 그렇기에 신혜생분들 2월달 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장사를 좀 해볼까? 이제 직장생활 지겹다. 때려치고 이제 내 장사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 이제는 행동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벌써 어느새 세월은 또 1년이 금방 갈 거니까 2월달은 내가 이제 고 하셔야 될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움직이셔야 된다. 그리고 마음 속에 품은 대로 일단 실천을 하시고 이행을 하시다 보면 2월 달에 시작을 하셔야 양력으로 5월 달이 됐을 때 내가 이래서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시작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이제 박수를 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든 다 때가 있고 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겨울에 여름에 입는 반팔 티셔츠 입고 밖에 나가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또 한여름에 겨울에 입는 코트 입고 나가면 덥잖아요. 그죠? 이렇듯 때가 있고 시가 있으니까 이 시기를 발복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추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행하시라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3년생 계생분들 41살이 되셨죠. 계명년에.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돼지띠 분들 중에 운세를 따지자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남의 눈에는 길에 안 보이는 떨어진 동전이 보일 것이고, 이렇듯 이제 나한테 뭔가 수익이 나고, 그리고 또 묻어놨던 돈, 손실이 났던 돈에 이익이 발생을 하고, 또 주식 같은 거 했던 분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셨던 분이 있다라고 하면 2월 달은 내가 얻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그럼 투자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투자를 더 하시라는 게 아니라 손실 났던 부분을 채울 수가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투자는 권하지 않고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렸던 돈, 아까웠던 금전에 대한 부분이 채워질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 남들은 계속 진급하고 인정받고 했는데 나는 진짜 고생하고 열심히 일해도 대접도 못 받았어. 그런 분들은 해운년 운세가 바뀌면서 계묘년에는 여태껏 고생한 거 마음고생도 고생이요. 그리고 또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2월 달부터 발복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상사나 내 밑에 직장 동료들 이런 분들이 투합이 돼서 내가 여태껏 묻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의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럴 때일수록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최선을 다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 짱돌이 보석이 돼서 남들 눈에 비춰지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억울함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과 또 기쁨이 막 교차될 그런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계생분들 같은 경우 이동의 변동수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기실 이직이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계획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면 그 또한 추진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제는 다른 걸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인생에 있어서 큰 또 변환점이 생기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목표를 잡고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한 길만 쳐다보고 오다 보면 옛날에는 한 우물만 팔아 그렇게 했지만
아닌 건 빨리 포기하고 돌아서셔야 돼. 왜? 내가 이 몇십 년 동안을 그 우물 안에서 갇혀서 살다 보면 나란 존재는 이미 없어져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 또 충분히 소중하고 그리고 또 행복을 만끽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 이제 날개를 달고 다른 세상에 가서 또 이제 나라도 보고 뛰어도 보고 그렇게 또 살아볼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2월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한테 너무 위축돼 있지 마시고요. 본인의 그 훌륭한 자질이 있는데 또 못 써먹고 나는 못하는데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렇게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2월 달에는 진짜로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세요. 진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젓가락질보단 포크가 편하죠. 근데 어른들도 포크가 편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죠. 저도 젓가락질을 잘 못하긴 하는데 계획생분들 2월 달에는 내가 젓가락질 못하면 포크로라도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획생분들에게 명화당 처녀보살이 2월 달에 그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자신감과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희망을 듬뿍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95년생 의뢰생분들이죠. 의뢰생분들 같은 경우 2월 달은 여러분들께 내가 뭔가의 계획을 세우는 데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생기실 거예요. 이제 내가 취직을 준비를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만 준비를 하고 차라리 내가 영업을 해볼까? 뭐 장사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변화나 개혁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여태껏 노력해온 게 있는데 굳이 포기를 해야 하나요?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3년도는 본인들한테 문서가 들어와 있잖아. 그럼 이거를 합격 문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그 합격 문서 말고도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서 다른 문서를 잡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명화당 처녀보살이 추천을 해드리자면 올해 개묘년에는 분명히 합격 문서가 있으니까 취업이나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 의뢰생분들은 1년만 더 수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면 2023년도에 꼭 결실을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양력 2월달에 분명히 많은 변화가 생겨요. 마음속에. 내가 이제 이거 책 다시는 보나 막 지금 벌써 보자기에 다 쌓아놓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때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한번 마음의 정리정돈을 하시고 다잡으시고 2023년도 개묘년에 화이팅 하셔서 2월달부터는 마음을 하나로 다시 만드셔가지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에 대한 성과를 꼭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이동의 변동이 물론 이제 다 여러분들 뭐 새로운 일 시작하세요. 그거 아니니까 때려치우시고 이쪽 길로 가세요. 무조건 이렇게만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문서운이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접고 딴 거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께는 문서운이 명백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합격 문서라고 딱 놓여져 있는데 이걸 갖고 안 갖고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정신을 집중을 하시고 의뢰생분들 1년만 더 수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여태껏 노력해온 거에 대한 결실을 꼭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이 2월 달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진짜 2월 달에 어떤 마음의 변화를 안 갖고 최선을 다하고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나중에 23년도가 다 끝나기 전에 정말 잘했구나, 스스로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마음을 다시 이제 단도리를 하시고, 그리고 한 3일이든 이틀이든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왜? 우리가 일은 능률적으로 해야 돼요. 매일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면 인생에도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시험 준비나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힐링의 시간을 갖고 좀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공기도 마셔보고 이렇게 변화를 갖고
다시 원 자리로 돌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히 빛이 납니다. 네, 먹구름이 끼어 있던 자리에 어느 날 내가 숨 좀 돌리고 다시 왔을 땐 해가 반짝하게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명화당 처녀보살이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돼지띠분들 2023년도 개면연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그리고 열정 충분히 다 뽐내시고 2023년도 끝자락에 갔을 땐 후회 없으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